건데 뭐 똑같겠네. 자, 그러면 재용씨 질문하세요. 몇 번? 165번. 자, 갑니다. 165번. 자,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크기가 60도인 각 AOB의 이등분선 위에 OC1을 그려놓자. 근데 OC1 길이가 2야. 그런 점 C1을 잡아서 C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직선 OA와 OB에 접하는 C1을 그려놓채. 자, 이게 그림을 내가 좀 이따 확대를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그냥 쭉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원 C1과 반직선 OA, OB와의 접점을 각각 P1, Q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점 C1을 지나고 반직선 OA, OB에 접하는 두 원 중에서 큰 원의 중심을 C2, C2와 반직선 OA, OB와의 접점을 각각 P2, Q2라고 하고 원 C1과 원 C2가 만나는 점을 각각 A1, B1이라고 하자. 그럴 때 사각형 A1, C1, B1, C2를 넓이를 S1이라고 하자. 마찬가지로 점 C2를 지나고 반직선 OA, OB에 접하는 두 원 중에서 큰 쪽의 원의 중심을 C3, 요 C3하고 반직선 OA, OAB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접점의 좌표를 P3, Q3, 그 다음에 C2와 C3가 만나는 점을 각각 A2, B2라고 할 때 사각형 A2, C2, B2, C3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서 생기는 도형의 n번째 얻은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이 극한값을 구해봐라 하는 거예요. 자, 확대를 해서 금방 읽은 내용이 뭔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PDF의 좋은 점이 이거야. 그죠? 아무리 확대를 해도 그 그림이나 이런 게 깨지질 않아. 물론 되게 확대를 100배 이렇게 하면 깨진다. 이것도 해상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안 깨집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반직선 OAOB가 있어. 보이죠? 반직선 AOB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 놈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 놈에 대해서 여기에 각의 등무선을 이렇게 껐어. 요 선이 OC1이 무슨 선이라고요? 각의 등무선이야. 각의 등무선. 이 각의 등무선을 꺼서 요 길이 OC1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위치를 잡재? 2 되는 위치를 잡재. 요 길이가 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치에 대해서 요 점 C1을 지나는 양쪽 요 선에 요 반직선에 접하는 원을 그려. 근데 그거를 두 개를 그릴 수 있지. 안쪽으로도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어. 그럴 때 안쪽 원은 버리고 바깥쪽 원만 선택을 합니다. 바깥쪽 원만. 그럴 때 이 바깥쪽 원을 뭐라고 하자? 얘를 C2라고 하는 거예요. 원을. 그 중심을 C2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원 C1하고 원 C2하고 만나는 교점을 A1, B1.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B1이야. 여기가 작은 원의 중심이고 여기가 큰 원 두 번째 원의 중심이다. 그걸 연결해서 만든 요 부분 넓이를 뭐라고 하자? S1이라고 한 거예요. 됐죠?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C2를 지나는 작은 원하고 큰 원을 그린다. 작은 원은 이렇게 그리는데 그건 필요 없고 큰 원을 그립니다. 큰 원을 그려서 이 큰 원에 대해서 큰 원과 작은 원, 이 C2하고 C3가 만나는 점을 A2, B2라고 할 때 그때 생기는 요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한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때 이 n번째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아까 구한 극한값을 구해봐라 하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구하면 되냐 결과적으로 요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죠. 그죠? 요 넓이.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구하는 게 이게 S1 구하는 거니까 얘 구하면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건데 그것은 뭐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연결하시면 여기 이제 두 번째 거 구한다. 첫 번째 건 그림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니까 두 번째 거 구할게요. 여기에서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건 몇 도야? 여기가 애초에 60도랬어. 몇 도예요 그러면? 120도지. 120도가 되면 얘 우리가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2였어.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왜 2야 이거는? 확대를 다시 해야겠네. 설명을 위해서. 처음에 요 길이가 2야. 요 길이가 2면 왜 이 길이가 요 C1, C2 사이 거리도 2가 됩니까? 요 길이는 왜 2가 됩니까? 빨간 길이는. 왜 2예요? 요 길이를 처음에 R이라고 두자. 빨간 길이를. 그럼 그 R이 어디도 있냐면 요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도 있지. 요것도 R이지. 왜? 원의 반지름으로서 똑같잖아. 그죠? 따라서 얘도 R인 건 알겠지? 제형시 됐습니까?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이 각은 몇 도야? 분명히 30도지. 그죠? 각의 등무순위를 했으니까. 그럼 그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죠. 2 플러스 R 때 R이 2대 1이에요. 따라서 R이 얼마죠? 2대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2야. 됐니? 그럼 요 길이가 2다. 똑같은 논리를 계속 적용을 시키면 요 길이가 그래서 2가 되고 요 길이가 2입니다. 요 길이가 2가 되고 그 다음 요 길이는 얼마예요 그러면? 요 길이는? 요 길이는 4가 되겠죠. 똑같은 논리라면. 그럼 두 배씩 계속되는 거야.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4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은 자꾸 몇 배씩 늘어나? 두 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럼 반지름이 이제 늘어나는 규칙은 알았지? 반지름을 알아야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원의 반지름들은 처음에는 얘는 반지름이 1이고 그 다음에는 2고 그 다음에는 4가 반지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두 배씩 늘어나는 상태, 등비 수열 상태를 이루는 게 원의 반지름이야.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이 부분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야. 그지? 두 번째 넓이를 구하려면 그럼 뭐만 구하면 되니? 사이 각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 각은 몇 도지? 30도죠. 30도. 그죠? 언뜻 생각이 30도 되면 될 것 같잖아. 이 각이 다 비슷해 보이니까 120도고 이거 60도니까 이건 120도거든. 그럼 120도에 대해서 4등분을 딱 했으니까 하나씩은 30도 하면 딱 맞겠네. 닮아 보인다. 이 같은 각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하는 순간 문제는 나가리다. 안타깝지만 요때 답은 땡 하고 틀립니다. 요게 30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30도인지 말할 수 있나 없나? 이유를 말해봐라. 말할 수가 없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30도다 하는 것이 뿐이지. 그거는 우리 착각이에요. 이건 30도가 아닙니다. 30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핵심은 이제 이 넓이 구하는 거다. 이 넓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여기 이제 두 번째 넓이. 응? 이등변 삼각형이다. 음. 수선 끄면. 그러면 C2B2를 알아야겠네? C2B2가 얼만데? 요 길이가 2죠. 그렇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다 구했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은 맞는데 이 각이 이등분선이 아니야. 요게 30도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 그게 끝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풀이 갑니다. 그러면 n번째 도형은 n번째 저기 생기는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 넓이가 SN이라고 합시다. SN이면 요거를 이렇게 똑바로 세운 거다. 좀 뚱뚱해졌는데 뭐 관계없죠. 자, 그럴 때 요 길이는 얼마예요?
n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 그러니까 여기가 cn 플러스 1이야. n번째 원의 넓이가 sn, n번째 요 도형의 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중심은 cn 플러스 1 되고 여기가 cn 되고 여기가 bn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요 반지름 얼마야? 확실합니까? C1의 반지름이 얼마였는데? 1, C2는 2, C3가 4였잖아. 맞나? C3가 4였다. 그럼 여기는 확실하나? 이행성 맞지? 야, C3인데 여기가 그래 이행성 맞다. 여기가 2의 제곱이잖아. C3에 대해서. 여기가 CN 플러스니까 여기는 이행성 맞지?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2의 n-1승배제 맞냐? 그 전 반지름이니까. 맞아 안 맞아? 모르겠어 이거? 음. 어디가? 화면에? 잠깐만 화면에 렉 끄는지 확인해 보자. 렉 안 걸리는데 나는. 저기 니렉 걸리나? 내 화면에 쓰는 거 보이나? 잘 스무스하게 보이나? 스무스하게 보이지? 아 스무스하진 않지만 나도 내 화면을 보면 이게 저 구글 서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한테 보내주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거랑 똑같아. 근데 별로 그렇게 지우개 움직이는 거 잘 보이는데. 제목이 나갔다. 와이파이 상태가 뭐 안 좋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무슨 아들 야들은 어제 들어왔다고 오늘 또 안 들어온 모양이네. 어 됐네. 잘 보여 이제? 써볼까? 잘 보이니? 어 들리네. 재용씨 안 들리는가 보다. 들리네. 오케이. 쓰는 거 잘 보이냐? 보여? 됐네. 자 여기 BNC에는 얼마야? 요 길이. 여기가 2n승이야. 그럼 여기는 그렇죠. 2n-1승이지. 그죠? 그럼 그때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선 꺼야겠지? 수선 꺼으시면 그때 요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요 길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했다. 다시 하자.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게 힘드네. 자 다시 봐. 처음에 S1을 구해보자. S1. S1은 얘거든 얘. 조그만한 얘. 그치? 얘는 요 길이 얼마야? 아니 처음에 거. 처음 거 요거. 1. 요 길이가 2죠. 요걸 가지고 구하는 게 낫겠다. 요게 S1이야. 여기가 C2고 여기가 C1 여기가 B1이죠. 그럼 얘 넓이는 이렇게 선 끄면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요 높이가 얼마가 됩니까? 이 길이가? 루트 뭐 제곱 빼기 뭐 제곱 4 빼기 4분의 1이죠. 그럼 통분하시면 4분의 15의 루트 덮어 씌운 거지. 그래서 2분의 루트 15야. 됐어요? 따라서 S1은 얼마가 됩니까? 1 곱하기 2분의 루트 15 곱하기 2분의 1 되죠. 그래서 4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됐어요? 기억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 넓이 얘는 넓이가 4분의 루트 15인데 우리가 구하는 S1은 얘를 몇 빼야 돼? 여기서 이제 실수하면 안 된다. 여기서 삼각형 넓이 구한 거고 그거를 다시 양쪽으로 붙인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곱하기 다시 뭐 해야 됩니까? 2해야 되죠. 그래서 S1 넓이 자체는
4분의 루트 15에 다시 2를 곱한 거다. 그래서 2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애초에 여기서 그냥 바로 지우고 2분의 루트 15라고 썼으면 돼요.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구했어요. 구하셨으면 왜 이거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안 구하느냐면 그럴 필요가 없어. 얘하고 몇 대 몇으로 닮았어? 1대2. 넓이 B는 1대4. 따라서 S2는 S1의 몇 배야? 4배일 거 아니야. 닮은 B가 1대2가 되니까 4배 하면 돼. 그러니까 SN은 무슨 수열이란 이야기야? 등비수열이죠. 어떤 등비수열이냐? 초항은 얼마야? 2분의 루트 15. 공비는 4인 그런 등비수열이야. 그럼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SN은 바로 쓰지죠. SN은 뭐가 된다? 등비수열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루트 15 곱하기 4의 n-1승. 그래서 얘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답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답 찾아보세요. 오케이, 5번. 그래서 어떤 요령을 가지고 푸느냐. 자, 여기서 요 삼각형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삼각형 넓이는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아니까 이제 중요한 게 사이각을 구할 거냐 아니면 높이를 구할 거냐인데 사이각을 구하는 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기에서 이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 C1, B1이. C1, B1 이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닮음을 이용해서 이게 닮은 비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이게 등비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 166번. 자, 읽어봅시다. 양수 t에 대해서 로그 t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ft, gt라고 하자. 그럴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ft는 9n의 gt-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n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모든 ft의 합을 an이라고 하자.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의 값을 구해보시오 했는데 이 문제 어제 한 문제하고 똑같잖아. 어제 어떤 문제 있었지? 기억나? 어제 문제하고 똑같아요. 어제도 fx, gx였어. fn, gn이었어. fn, gn. 맞지? 그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근데 문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문제 조건이 이거였어. fn-n 플러스 1의 gn이 n이 되는 문제였지. 요거 어떻게 풀디? 음, 음, 음. 그래가. 그 다음 뭐지 하던데? 음. 왜 그렇게 되는데? 뭐가? gn을 가지고 구했죠. gn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수 부분 gt잖아. 똑같은 풀이를 하면 됩니다. 자, g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1까지야. 요 gt가. 자, 그럴 때 여기가 0부터 1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자, 요 계산을 줄이려면 요런 선택을 하면 돼요. 요 계산을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조금 빨리 하고 싶다 또는 계산량을 줄이고 싶다면 요 9가 여기 3분의 1 있고 여기는 9가 있잖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걸 맞춰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 여기가 9야. 근데 여기가 3분의 1이야. 근데 여기가 제곱이야. 그럼 9가 요 제곱 안으로 들어가면 뭐로 바뀌어? 9가 3으로 바뀌지. 제곱 안으로 들어갈 때는 3으로 바뀌어 들어가. 그럼 식이 이렇게 됩니다. ft는 n은 앞에 그대로 붙고 요 9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3으로 들어가니까 3gt-1 됩니다. 그것의 제곱 빼기 n이 되는 것이지.
됐어요. 근데 요거를 전개하면 GT가 흩어지기 때문에 계산이 또 복잡해져. 그래서 그냥 요까지가 계산할 수 있는 최선이다. 더 이상 여기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요거를 그러면 여기서 요 전개하면 n은 날라가겠네. 그러는 순간 조진다. 왜 조지냐면 9gt 제곱되고 빼기 6gtn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생각하기가 더 힘들어져. 알았어요? 그래서 요까지만 고쳐야 됩니다. 더 고치면 안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ft의 범위를 찾아야 돼. 어떻게 찾는다고? gt는 0부터 어디까지다? 1까지다. 그러면 3gt-1은 범위가 뭐예요? 아니지. 요거는 마이너스 1 뺐는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걸 제곱한 애는 요거 제곱하면 또 바뀝니다. 제곱하기 때문에 음수하고 양수를 걸쳐 있는 애를 제곱하면 범위가 바뀐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죠. 0부터입니다. 0부터 4까지. 그럼 그때 FT는 요 놈에 n 갖다 붙이고 n 뺀 거거든. 그럼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그렇지. 마이너스 n부터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0이 요 놈에 0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0 되는데 그때 마이너스 n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n이에요. 다음 제일 클 때는 4가 될 때를 여기가 4가 될 때니까 4n 빼기 n 될 때니까 3n이 되는데 요때는 등호는 없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FT의 합은 AN은 뭐가 됩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다 더하면 돼. 마이너스 n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마이너스 n 플러스 1 쭉 이렇게 더해 나가서 마이너스 n이라는 정수부터 3n 마이너스 1까지를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합은 어떻게 구해?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야 되지. 그죠? 그러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시면 2분의 2n 마이너스 1 곱하기 항수는 몇 개? 2n이 아니고 요소 여기까지가 2n개라고? 요소 여기까지인데? 4n 여기서 요거를 빼면 되잖아. 동호가 한쪽만 있을 때는 3n에서 마이너스 n을 빼면 4n개입니다. 4n. 그래서 개수는 4n개다. 됐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이야. 답은. 1번. 맞아. 답. 오케이? 그래서 어제 문제하고 똑같고 요거를 9를 안 빼넣어도 안 넣어도 된다. 안 넣어도 되는데 요거를 열심히 계산하는 게 중요해. GT 범위가 0부터 1까지란 걸 가지고. 어제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됐지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오케이. 원래 이 문제는 어렵게 풀려면 아주 어렵게 풀 수 있다. 근데 어렵게 풀어봐야 의미가 없죠. 우리가 뭐 문제 푸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쉽게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그죠?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풀이만 하고 넘어갑니다. 뭐 그게 끝이야. 어렵게 푸는 거, 쉬운 거를 어렵게 하는 거는 의미가 있나 없나? 없지. 야, 쉽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지만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대화라는 것은 어떤 소통이라는 것은 쉽게 뜻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죠.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는 게 중요해.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면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알아들어야 그게 수업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근데 못 알아들으면 수업이라는 게 안 되잖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식으로 설명을 하면 돼.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 문제는 그 문제풀이 보면
정말 정말 어렵게 써놨어. 정식 풀이를 보면. 뭐라 써놨는데 뭘 할 수가 없어요. 뭐라 이상하게 써놨어. 근데 그렇게 우리가 뭐 풀이를 읽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실제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본질에 관한 부분만 내가 설명하고 넘어갈 거라고,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쉽게 푸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본질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풀이가 너무 간단하다고 너무 망할 거예요. 자, 갑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 한 변의 길이가 2래. 요 길이가 입니다. 요런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이렇게 얹혀 있어.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얹혀 있는데 얘를 그림 1과 같이 정사각형의 둘레를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얘를 뺑뺑뺑 이렇게 돌릴 거야. 돌리는데 회전을 시키는데 그럴 때 정삼각형 ABC가 처음 위치에서 출발한 후 정사각형 둘레를 n바퀴 도는 동안에 변 BC가 정사각형의 변위에 놓이는 횟수를 A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n이 1일 때는 변 BC가 그림 2처럼 두 번 놓이게 되기 때문에 변 BC가 두 번 놓이기 때문에 A1은 2다.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 3n 마이너스 2의 값은 얼마가 되는지 구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야. 이런 정사각형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이렇게 놓여 있어. 요거를 이제 돌릴 거라고.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냐? 처음에 이렇게 돌아갈 때는 점C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옆으로 넘겨. 그러니까 블럭이야, 블럭. 정삼각형 블럭. 블럭이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렇게 딱 얹힌다고. 얹히면 요 점이 뭐가 되지? A가 되고 요 점이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 CA점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뺑 돌아가면 요 점이 C가 되고 요 점이 B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A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겠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럼 그렇게 돌아가면 한 바퀴 도는 동안에는 처음에 여기 A, BC가 이렇게 얹혀 있는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아가면 BC가 이렇게 두 번 얹혀.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가는 동안에 이 변위에 BC가 놓이는 횟수는 두 번이기 때문에 A1은 2야. 그럴 때 3n 마이너스 두 바퀴를 돌아가는 동안에 BC가 얹히는 횟수를 구해서 걔를 n으로 나눈 게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봐라 하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풀이를 보면 어떻게 써놨냐면 뭐라 써놨는데 뭐 내가 설명하기도 싫다. 그냥 생략할게요. 그 풀이 자체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뭐 어리석은 거라서. 야, 구하는 게 이거거든. 그지? 구하는 게 이거야. 그럼 얘는 1 집어넣어봐. 분자가 얼마가 됩니까? A1이죠. A1. 분자는 A1이야. 그 다음에는 2 집어넣으면 A4. A4가 되지. 그 다음에는 A 얼마가 됩니까? 3 집어넣으면 7 되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값들이. 이렇게 가면 한 바퀴 도는 동안, 4바퀴 도는 동안, 7바퀴 도는 동안에 BC가 얹히는 횟수들을 쭉 구해서 그걸 무한번째까지 했을 때의 그 값을 구하는 거다. 맞나? 근데 A1이 이랬어. A1이 이랬어. 4바퀴 도는 동안에는 BC가 몇 번 얹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한 바퀴 도는 동안에 2번 얹혔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2번 얹혔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몇 바퀴를 이제 더 돌아야 돼? 한 바퀴 돌았어 이미. 그럼 A4는 이제 몇 바퀴를 더 돌아야 되냐고. 한 바퀴 돌았으니까 3바퀴를 더 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3바퀴를 더 돌았을 때 BC가 얹히는 횟수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근데 3바퀴를 도는 동안에 각 변은, 전체 변은 몇 번 얹히느냐면 요게 얹히는 횟수가, 삼각형이 얹히는 횟수는 각 변이 얹히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은 치지.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삼각형의 변들은 총 8번을 얹혀.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맞나 이가? 그럼 세 바퀴를 도는 동안에는 총 변들은 몇 번 얹히노? 왜 12번인데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8번이야. 세 바퀴를 도는 동안에는 24번 얹히잖아. 근데 그 각 변들은 똑같은 횟수만큼 얹혀 안 얹혀? AB 얹히는 횟수나 BC 얹히는 횟수나 CA 얹히는 횟수가 다 똑같을까 아이가? 그게 다르겠나 설마? 똑같을까 아이가?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각 변이 몇 번씩 얹히노? 8번. 세 바퀴를 도는 동안에 BC는 8번이 더 얹혀. 그럼 A4가 얼마란 이야기야? 아니지. 10번이지. 처음에 2번 더 얹혔다 아이가? A1이 2였잖아. A7은 얼마고? 몇 번 더 얹히겠니? 세 바퀴를 더 돌아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10번 얹힌 거에서 다시 8번 더 올라가니까 18이 되겠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A3n-1은 뭐 돼요? 공차 얼마야? 그렇지. 8n-10이 되지. 아니다. 10이 맞냐? 8n-6 되지. 8n-6 들어가면 답이다. 답은 8. 끝. 무슨 말인가 알겠어? 내 말 이해됩니까? 풀이가 좀 간단하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얘는 등차 수열이야. 이 수열 자체는. 그리고 여기를 왜 이렇게 3n이라고 써놨는지를 알아야 돼. 세 바퀴를 돌아가는 거야. 세 바퀴를 돌아가면 그게 똑같은 만큼씩 얹히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각각 8번씩 얹히게 돼 있는 문제로 문제를 출제한 거라서 당연히 그렇게 돼. 그러면 셈 A 2n-1 같은 거는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못 구하지. 왜? 얹히는 게 순간순간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 알겠어요? 홀수번, 짝수번 이렇게는 안 돼. 세 바퀴를 돌아가야 되도록 문제 구조가 딱 만들어져 있는 문제라서 답 문제 풀이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래, AB 변이 얹히는 횟수나 BC 변이 얹히는 횟수나 CA 변이 얹히는 횟수는 세 바퀴를 돌아가야 같아질까 아이가?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에는 다르잖아 횟수가. 변이 8번밖에 안 돌아가니까. 그지? 하지만 세 바퀴를 돌아가면 다 똑같이 8번씩 얹히게 되는 거니까 일정 횟수가 되는 거라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한 거라고. 알았니? 그러니까 A1, A2, A2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없어. 구해봐야 의미도 없고 A3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의미가 전혀 없다고. A1, A4, A7만 구하면 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구하면 되지 딴 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A2 안 구해도 된다. A3 안 구해도 됩니다. A1 구하고 나서 A4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등차수열이네. 쉽게 나오잖아. 8번씩 계속 커지는구나. 3번 돌아갈 때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계속 이게 슬럼프가 왔나? 왜 이래? 자, 요 문제. 자, 두 함수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 플러스 2분의 2x의 2n 플러스 2승 플러스 2다. 어제 계속 물어봤던 유형이죠. 요 모양은 뭐 따라서 이 함수를 결정해야 된다? x의 범위 따라서 바로 볼게요. 어제 많이 했던 거라서. 자, fx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2분의 1이죠. 이게 둘 다 0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x가 뿔마 1이면 이때는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해. 여기가 둘 다 짝수거든. 2n승 2n 플러스 2승. 얼마가 돼? 1이 되죠? 1이 되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면 2x제곱. 왜 2가 돼? 2x제곱이지. 그렇죠? 여기가 약분하면 이거 없어진다고 보면 약분되고 2x제곱이 남습니다. 자, 얘를 그림을 그리자 그냥. 뭐 그림은 끝이다. 그림을 줄여야겠네. 자, 구할 건 다 구했습니다. 이제 그리어서 답만 찾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2분의 1을 그려야 됩니다. 파란 선으로 할까? 이렇게 그리죠.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는 1,1이나 마이너스 1,1을 찍어야 돼. 이 두 점을 찍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에는 뭘 그려야 된다? 2x제곱을 그려야 돼. 그럼 2x제곱은 1 집어넣으면 2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2니까 여기 1,2와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그거를 요 사이에서만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죠? 중간엔 그릴 필요가 없지. 맞냐?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는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걸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요 중간 부분은 그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sin k 파이 x를 그려서 이 방정식이 해가 없대. 방정식이 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두 그래프를 그린 게 어떻게 되면 된다? 얘를 그려놨어. 교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지.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이래 그려지면 교점이 생기잖아. 이래 그려지면. 그럼 어떻게 돼야 교점이 안 생기느냐?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최대 이게 사인 그래프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느 점을 지나도록 그려져야 되냐면 요 점을 지나도록 그려져야 된다. 맞니? 그럼 요 점을 지날 때는 1,2분의 1이다. 1,2분의 1을 여기에 대입해보자. 그럼 그때의 k 값은 사인 여기 x에 1 들어가는 거야. k 파이가 2분의 1 될 때입니다. k 얼마예요? 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야? 처음에 6분의 1 6분의 파이니까 여기 6분의 1이야. 따라서 답은 60k 10 답은 10이야. 답만 찾으면 이렇게 찾으면 돼. 답만 찾을 때. 근데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쌤, 근데 그거는 최대값 구하는데요? 최대값 구하면 sin k 파이가 2분의 1 되는 것은 이게 쭉 가다 보면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다음에 또 있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맞지? 이렇게 있으면 2분의 1 되는 게 여기도 있지만 그 다음 바로 다음에 여기도 있는데요. 그래, 여기 6분의 파일 때도 있지만 6분의 5 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여기도 생겨. 6분의 13 파이 될 때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가 답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 맞냐? 근데 6분의 5 파이가 k가 된다고 합시다. 한번 생각해봐. sin 6분의 5다 6분의 k는 6분의 5겠지. 그러면 sin 6분의 5 파이 x를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지니? 이걸 그림을 그리면?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지지. 이렇게 안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답이지. 6분의 5가. 이렇게 안 그려지는 게 얘 주기가 바뀌지. 주기가 얼마로 바뀌어? 5분의 12. 주기가 5분의 10이야? 6분의 5분의 10이 맞네. 주기가 5분의 12가 되면 여기에 주기가 5분의 10이라는 이야기는 1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게 5분의 12의 4분의 1이거든. 봐봐봐. 여기 1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것은 전체 주기의 얼만큼이야? 4분의 1만큼이 필요하지. 제일 높이 올라가는 위치가. 그럼 곱하기 4분의 1하면 5분의 3이죠. 그럼 5분의 3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1 되는 거야. 여기 1.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리죠. 그래가 이렇게 그리시는 거야. 그러면 실근이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요거를 딱 지나갈 때만 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실제 답을 찾을 때는 야,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거 생각하고 풀 필요가 없지. 그냥 다 보고 여기 1,2분의 1 지날 때가 답이 안 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답은 요거 1, 2분의 1 집어넣으면 6분의 1이네. 그럼 답은 10. 끝. 이렇게 풀고 치워야지. 이런 거를 왜 생각을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유가 있고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만 물어볼 수 있고 고민해 봐야 되고 하는 거지만 실제 시험을 칠 때는 답만 찾으면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 그지요? 자, 됐으면 그 다음에 170번. 요거는 했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 자, 170번. 요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점화식인데 최대한 간단하게 봅시다. 자,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이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BN 플러스 2분의 3이고 B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AN 플러스 2분의 3이다. 단 A는 1, 2, 3 쭉 변한다. 그럴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는데 기억 니은을 따지기 전에 요 합답 요거를 참거짓을 따지기 전에 요 점화식 형태를 봅시다. 구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똑같잖아. 그래. 이게 똑같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똑같은 게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이 모양 자체가 AN 플러스 1에 여기가 BN이고 BN 플러스 여기가 AN이고 숫자가 똑같아요. 대칭되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대칭되는 형태로 AN과 BN의 관계식을 가지고 만든 점화식은 다룰 때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된다? 할 수 있는 게 딱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점화식을 다루는 방법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하고 뺀다. 더하고 뺀다. 요 두 개를 더해보고 요 두 개를 빼본다. 그게 푸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AN과 BN이 대칭되는 모양으로 서로 간에 대칭되는 모양으로 주어지는 점화식을 다루는 방법은 더해보고 빼보면 돼. 다른 방법이 없다. 더해보고 빼보면 된다. 그냥 이 점화식을 다이렉트로 푸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 자, 그러면 일단 그거는 알아두고 기억, 니은, 디귿을 따져보자. 기억. A1, B1이 같을 때는 AN, BN은 같다. 참여 거짓이야. 이건 당연히 참이지. 그죠?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B1이 여기 들어가면 A2가 나올 것인데 여기 A1이 여기 들어갈 때 B2가 나오면 A2, B2도 당연히 같은 값이잖아. 이거 두 개가 같으면. 이거 두 개는 당연히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됩니다. 그럼 기억은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참이고 니은 A1이 0이고 B1이 1이면 AN 플러스 1이 AN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는 그냥 집어넣어 봐야 된다. 요 문제상 여기 아까 내가 더하고 빼면 됐는데 요 니은을 따질 때는 값이 이렇게 0하고 1로 정해져 있잖아. 그럴 때는 그냥 요 관계가 계속 참이 되는지를 직접 숫자들을 구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접 구하겠습니다. 여기 항상 이게 참인간 아니야. 뭐 어떤 상황에선 저거 더하고 빼는 걸 써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일일이 구하는 게 더 좋아. 자, 처음에 A1이 n이 1일 때다. n이 1이면 A1 얼마라고? 0이고 B1은 1이야. 그지? AN 쪽하고 BN 쪽은 이제 엇갈리게 쓸 거야. 그 다음에 A2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집어넣으면 뭐 되지? 1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 뭐 됩니까? BN의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A2 나와. 얼마냐고? 1. 그 다음에 여기는 B2는 2분의 3. 다시 A2 구하기 위해서는 요 놈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얼마 돼? 요 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얼마야? 4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1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돼. 요걸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니 요게 여기 들어가서 요게 들어가서 요쪽이 나오고 요게 들어가서 요쪽이 나오는 거야. 1이지 1. 그러니까 1인 거는 계속 1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알았어요?
근데 벌써 끝났지?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이게 작아졌잖아. 계속 커진댔는데? 얘는 틀렸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디귿. AN과 BN의 극한값은 둘 다 1이냐 물어봤어. 둘 다 1이냐 물어봤는데, 자, 두 개가 같냐 물어봤는데, 요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냐면, 아까 내가 더하고 뺀댔지. 근데 요 문제는 그걸 쓸 수가 없다. 요거를 더하고 빼는 거를 하면은 AN이 구해지긴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냥 요거를 먼저 보여주는 게 좋겠다. 아래로 더해봐라. AN 플러스 1 플러스 BN 플러스 1은 뭐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AN 플러스 BN 플러스 3이 되지? 그럼 여기서 AN 플러스 BN을 CN이라고 두면, 얘를 CN이라면 C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CN 플러스 3 되죠? 그죠? 이렇게 고쳐지지. 요거를 CN이라고 두면 얘는 CN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요 점화식은 풀 수 있니 없니? 요 점화식은. 이거 풀 줄 알아 몰라? 어떻게 풀어? 말해봐. 음. 왜? 이게 뭔 말이야? 희정씨 이거 푸는 거 알아?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희정씨 이거 풀 줄 알아요? 이 점화식.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맞다. 알파 구해서 하는 거죠. 알파. 그래서 개론을 좀 이야기할게요. 자, 점화식 푸는 거를 개론을 좀 이야기하고 여기로 돌아옵시다. 지금 점화식 다루는 거라서. 자, 점화식은 일단 형태가 여러 개야. 여러 개인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점화식은 꼭 요거를 푸는 방법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fn 돼 있는 거. 요거는 어떻게 풀지? 요거는 어떻게 풉니까? 왜 마이크 껐어? 대답해. 이때까지 마이크 켜놓다고 왜 물어보려니까 마이크 꺼. 넘겨서 하는 거 아닌데? 공식 있잖아, 공식. 얘는 AN이 공식. 그걸 뭐라 부르지? 축차대입법. 축차대입법. 개차 맞다. 개차 맞다. 축차대입법을 쓰는 건데 원래 이 모양은 개차수열이에요. 개차수열. 그래서 개차수열 공식을 쓰든지 개차수열 공식이 뭐예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n, Fk. 요게 개차수열 공식이거든. 그래서 이걸 쓰든지 아니면 축차대입법을 쓰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공식은 외우려면 재수 없으면 까물 수도 있잖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굳이 공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축차대입법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 개차 수열을 다룰 때도 축차대입법을 쓰는 게 편해. 개차 수열을 다룰 때도. 자, 무슨 말인가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점화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n이라고 돼 있다 치자. 요런 거는 이제 이거는 등차수열 아니지? 여기가 2면 등차수열인데 2n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뤄야 될 요런 형태의 점화식이야. 그럼 여기는 개차수열이거든? 요거는 개차수열인데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그냥 집어넣어. A2는 뭐다? A1 더하기. 선욱씨 왔습니까? 왜 늦게 들어왔어? 2죠. 그 다음에 A3는 A2 더하기 4죠. A4는 A3 더하기 6이야.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얘가 AN을 써야 된다. AN-1에다가 여기 뭐 써야 되지? 여기를 정확하게 써야 돼. 그렇지. 이게 N이 아니고 이게 N-1입니다. 요거 비교해보면 요걸로 변변 더하면 되죠. 변변 더하시면 이거 싹 날아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날아가니까 AN은 A1에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다? 2부터 4, 6 쭉 해서 2n-1까지 더한 거다. 그럼 이거는 아까 썼던 공식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1까지 뭘 쓴 거다? 2K를 쓴 거죠. 그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쓸 필요도 없지. 그냥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식이 된다는 거를 설명하려고 내가 썼던 거고, 계산은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시면 되지. 굳이 이거를 시그마로 고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요런 점화식을 푸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요게 개차수열은 요런 게 개차수열이거든. 1, 3, 7, 15 1, 3, 7 2 커졌고 4 커졌고 8 커지는 거지. 6 커지는 거지. 6 커지는 거. 6 커지면 13. 그 다음 8 커지면 21 이렇게 되는 거 하자. 그냥 간단하게 뭐 8 커지는 거 해도 등비로 커지는 거 해도 되는데, 등비로 커지는 거 하나 뭐 등차로 커지는 거 하나 비슷하니까 이런 모양을 봅시다. 이런 모양. 요거는 무슨 수열? 개차수열이지. 요 개차수열도 원리가 똑같아. 자 봐봐봐. 얘 커지는 게 요거 2 커졌지. 그러면 얼마 커졌어? 4 커졌지. 얘 6 커졌잖아. 얘는 8 커졌지. 그죠?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럼 그때 여기에 대해서 n번째 AN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외우잖아. 맞아 안 맞아? 공식으로 하잖아. 근데 공식으로 하면 공식 까먹으면 아까 내가 썼던 공식 이거 뭐 이건 당연히 외우지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적용을 하거나 또는 까먹거나 이러면 이제 조지는 거야. 그지? 맞아 안 맞아? 이걸 외우면 되는데 외우지를 못하든지 여기를 n- 대신에 n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답은 땡 하고 나가리라고. 그래서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위험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평소에 안 하면 공식은 적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냥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게 좋지. 요 3은 이렇게 더한 거지. 맞냐? 그 다음에 요 7은 이렇게 더한 거지. 니은자로 계속 더합니다. 13은 이렇게 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an까지 더하려 치면 여기 있는 요 숫자까지 요렇게 니은자로 더하면 되지. 맞나 이거? 이렇게 더하면 될까 이거? 얘 얼마고? 2, 4, 6, 8 나가서 몇 번째고? n-3번째죠. 따라서 2n-1이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서 an은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더한 거다? 2배의 n-1까지 더한 거다. 이렇게 공식 안 외우고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알았냐? 그럼 이거는 금방 했던 거고 공식 자체가 똑같잖아. 그래서 같은 거를 내가 쓴 거야. 초항 A1이 이런 상황을 쓴 겁니다. 자, 하여튼 얘는 개차수열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 두 번째 곱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는 축차대입법 쓰면 된다. 축차대입법. 두 번째, 자,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an 되어 있는 거. 요것도 뭐 쓰시면 됩니까? 축차대입법 쓰면 되죠. 똑같이 이제 축차대입법 쓰면 돼. 이거는 공식 있지만 공식 필요가 없어요. 공식 필요 없이 뭐 대학교 가면 이걸 개비수율이라고 부르긴 불러요. 뭐 영어로 배우겠네. 영어로 배운데 스템 레이셔 펑션이라고 한번 부르든지 아마 하겠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대학 가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거야. an 플러스 1이 pan 플러스 q 되는 요 점화식. 옛날에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개를 더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교과 과정이 뭐 배우는 양이 줄어들면서 요것만 딱 하면 될 거다 아마. 근데 요것까지는 해야 된다. 왜냐면 이 점화식은 워낙 실생활에 자주 나오는 점화식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워낙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점화식은 여러분들이 원래 배울 때는 어떻게 푼다고 배우냐면, 요거를 알파는 P알파 플러스 Q라 두고 그래가지고 알파를 구합니다. 이걸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알파를 구한 다음에 이 점화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의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등비수열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여기에서 이 점화식을 풀어서 요걸 이렇게 고쳐서 등비수열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얘를 an을 구한다라고 배웁니다. 그죠? 그렇게 배웁니다. 배우는데, 자, 앞으로는 그냥 요거는 공식으로 한다. 요거는 앞으로 요 놈의 답은 무조건 라지 A 곱하기 PN승 플러스 B다. 그냥 암기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편합니다. 여기에서 얘는 CN이 뭐라고?
라지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플러스 b. 이렇게 두고 풀면 돼. 풀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풀든 이렇게 여러분들 아까 알파 구해가지고 하든 간에 C1을 알아야 돼. C1. 근데 문제 C1, C2가 C1하고 C1을 구하기 위해서는 A1, B1이 주어져야 되는데 A1, B1이 안 주어져 있어. 그제?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로 대칭되는 점화식이라고 해서 더하고 빼고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더하고 빼고 하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이 점화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점화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 CN을 구하기 위해서는 A1, B1이 반드시 주어져 있어야 돼. 근데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못 구한다고. 알았냐?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형태로 점화식이 주어지면 원래 풀이는 더하고 빼는 게 맞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점화식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의 점화식은 A1, B1을 알아야 구할 수가 있다고요. 한 번 더 빼볼게. 빼보면 아래로 빼봐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플러스 1이 뭐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에 AN 마이너스 BN 되지. 그럼 이거는 요거를 DN이라는 수열로 보면 D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DN이 돼. 이거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항을 알아야 돼. 그럼 A1, B1을 알아야 답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초항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AN, BN을 구하는 문제로 옛날에 많이 출제가 되었어. 출제가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유형을 보면 더하고 빼고 하면 된다. 내가 지금 강조를 합니다. 이런 형태는 원래 더하고 빼고 해서 푸는 거야. 근데 지금 디귿을 따질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을 하면 안 돼. 더하고 빼는 거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극한값 구할 때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돼. 극한값을 구할 때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점화식을 만들었더니 그 점화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자.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 플러스 1이다 하는 형태로 만약에 주어진다고 합시다. 이런 애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하면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십니까? 응? 음, 음. 같다고 두고 풀죠. 그래서 이걸 알파로 두면 얘도 알파가 된다. 이렇게 두고 알파 값 구하면 이게 구하는 알파 값이 답이지. 그죠? 이렇게 푸는 거야. 똑같아 요것도. 자, 디귿 판단을 하시면 금방 내가 했던 말을 생각해봐. AN 간의 관계만 구하면 답이잖아. 어차피 AN은 극한값은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BN을 없애버리면 돼. 그럼 BN을 없애기 위해서는 AN 플러스 1을 구하는 게 아니고 AN 플러스 2를 구한다. AN 플러스 2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BN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3이죠. 여기 BN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3이 돼. 그거 플러스 2분의 3. 그지? 이렇게 고칠 수 있지. 그럼 따라서 AN 플러스 2는 뭐 됩니까? 다 구했다. 괄호 풀면 4분의 1 AN. 그 다음에 요래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4분의 3 되네. 자, 얘를 뭐라 둔다고? 알파. 요것도 알파. 알파 얼마야? 1.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1 맞아. 근데 bn이나 an이랑 똑같은 상태니까 bn도 똑같이 계산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제? 따라서 디귿은 맞는 게 되는 거야. 자, 일반적인 개론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풀어야 되는데 아까 일반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축차대법을 쓰시고 세 번째는 공식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하고 지금사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극한값이 n번째 극한값과 n 플러스 3번째, n 플러스 2번째의 극한값이 같다는 걸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an 플러스 1 대신에 an 플러스 2를 써서 구하시면 됩니다. 한참을 설명을 했는데 이 문제 풀면서 잠깐만 쉬었다가 1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쉬네. 일단 쉽시다.